요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질문이 꼭 하나씩은 이제 많이 들어와요. 제가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뭐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얘가 이제 나중에 미래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매크로 하드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생산하는 게 이제 자기가 원하면은 생산할 수 있는 체제까지 곧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짜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이제는 전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숨쉬듯 당연한 개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살아남을 직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이제 봤거든요. 뭐 컴공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한 12년 전에 기억나세요? 한 12년, 13년 전만 해도 대기업 어차피 40대면 다 잘린다. 공무원이 짱이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공무원이 박봉이다,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컴공과가 짱이다라고 해서 컴공과가 반짝 이제 살아남았다가 컴공과가 이제 그냥 본인들이 이제 자멸을 해버렸어요.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도구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멸해 버린 거라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문과 직업도 전문직만 살아남는다라고 했는데 전문직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많은 것들이 지금 한 10년, 20년 안쪽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앞에 살아남을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되나, 이거를 저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제 지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미칠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착각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있는 직업 중에 고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지금 있는 직업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가 직업으로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저도 이제 가시적인 어떤 금액을 매달 벌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해봤던 사람들의 어떤 공개된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지금 있는 직업 중에 어느 거를 고를까요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컴공과 예를 좀 들어보면 작년도에 제가 영상에서 이제 2년차가 짜른 정도는 충분히 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업에 있는 분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댓글 달아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니 나는 경험을 했는데 왜 본인은 마음대로 뭘 경험하고 얘기한 거야? 솔직하게 저는 경험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꽤 잘해요. 지금 어떤 AI 같은 경우는 오픈월드라 그래요. 실시간으로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방향키로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프롬프트로 짠 세상이 그 안에 구현이 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안에 엄청나게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직업에서 이제는 그런 창작 행위가 안타깝지만은 매력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어떤 경험치들이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 사실상은 없었잖아요. 근데 없었던 직업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를 보시면서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존재하겠죠. 이제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진 않은데 지금 있는 직업 중에 살아남는 직업을 고르는 거, 이거는 솔직히 공부밖에 답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머니들도 예상했겠지만, 근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길, 이게 원래 길이라는 게 옛날에 동물들이 암염이라 그래서 염분을 핥아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길들이, 그게 이제 계속 풀이 죽어가면서 동물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보행로가 결국에는 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가 계속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건데 지금은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를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죠. 원래 지금 있는 직업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었던 길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노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이미 AI가 훨씬 더 잘한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이미 AI가 충분히 하고 있다.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 갔다 왔던 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죠. 그러면 창의력만 키우면 되겠네. 창의력 수학, 창의력 문제 막 이런 거 하면서 창의력 관련된 문제집을 풀면 되겠네 라고 초등부 어머니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창의력은요, 기본 지능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 지식사항이 좀 많이 채워져 있어야 창의력이 발생하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가끔가다 헛소리 하는 걸 보면서 와 창의력이 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말하는 거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 배울 때 엄마 하늘에 떠있는 저거 솜사탕, 와 우리 애가 시적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걔가 봤던 물체랑 그냥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그거에 감흥을 하고 성인이 그거에 감흥을 한 다음에 와 얘는 언어적 뭐가 있어. 이거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발달하면서 요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보통은 이제 8시간 반이 이렇게 걸렸던 건데 지금 보조라도 있으면 좀 줄긴 하겠죠. 5시간만.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많이 만들어야 한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말까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니까 하나당 2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제가 짜투리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2개에서 1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한 2개까지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도 할까 말까 했는데 2개, 3개씩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대요. 그럼 쉬지 말고 2개, 3개씩 하라고 하는 거야. 이 AI를 잘 쓰는 사람, AI 에이전트를 잘 쓰는 사람이 그나마 살아남긴 하는데 근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AI를 잘 못 쓰고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한 번도 끝내보지 못한 우리 집에 있는 빠가사리 매운탕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뭐 하나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알아서 하긴 개뿔 그대로 다 박사를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임박해가지고 엄마 빨리 알아봐봐, 엄마 이거 도와줘봐, 엄마 이거 해봐봐. 엄마한테 왜 얘기해? 엄마가 뭐 AI 에이전트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막 난리 피고 그럼 결국에 못해서 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투자해가지고 어거지로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어거지로 어떻게 취업을 했다고 쳐볼게요. 버벅거리고 뭐 제대로 경험도 안 해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옆에 있는 영철이가 하루에 3개씩 뽑아내 업무를. 근데 나는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사장이 오더니 와가지고 야 너도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 너 3단 변신이야? 야 영철이는 하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도태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게으르고 맨날 미루고 제대로 경험도 안 해보고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깝쳤던 애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얻는다고 해도 살아남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경험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진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애들은 또 와가지고 젊었을 때 고생 사서 하면은 무슨 골병 된다고. 골병 들어도 굶어 뒤지는 것보다 나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생존하기 부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야. 요즘에 그래가지고 경력 아닌 경력직을 뽑는 거야. 뭐 하나라도 일을 처리해 본 애들을 뽑는 이유가 걔네들은 그 일의 프로세스를 다 봤단 말이야. AI를 잘 쓰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인증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그거 마케팅이에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 보면 뭐 코딩 조금 배우고 뭐 워드 조금 배우고, 요즘에는 워드도 챗GPT가 다 써줘. 이제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걔가 관여해 줄 수 있다고. 그림판에 그림 그려봐도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모르니까 이상한 쪽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예측할 거면요 최소한 3년 이내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편향적이지 않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해봤던 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맞았어. 맞아. 이 방법이야. 중학교 애들이 중학교 과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 해가지고 왜 대충 그 기출만 좀 풀어보고 나서 맞았어.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 제일 꿀팁이네. 뭐하러 외워? 눈으로 외운 다음에 대충 문제의 유형 보고 다 이거 맞춰보고 몇 번 풀어보면 기억이 다 났는데 한 이틀 전에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와가지고 인서울 공학 그랬는데 의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박아놓는 거야. 선행도 안 돼 있고 공부도 뭐 대충 그렇게 했는데 대가리로 하니까. 중학교 시험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남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바닥으로 깔아지면서 카페트 놀이를 해. 알라딘이 그냥 머리 위에 있어 이미.
그래가지고 램프에 지리만 있으면 딱 세트가 맞아 아주 그냥.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이거는 실수한 거고 자기는 안 맞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치료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가지면서 이렇게 섣부르게 일반화시키면서 대충 미래를 예측을 하니까 다 틀리고 앉아있지. 그 옛날에 제가 그 알던 원장 하나가 있는데 맨날 그러는 거죠. 자기는 예측을 안 한대. 나는 예측을 안 해. 왜 예측을 안 하세요? 어차피 내가 예측이 다 틀려.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틀리는지 알 것 같아. 그게 예측이 아니야. 때려 맞추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뭔가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똑같죠.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고 AI 활용 능력은 커말이 아니다. 제발 그 커말 종교에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고 그놈의 코딩 아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이 시키는 일이 AI 입장에서 무슨 근거와 이런 게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AI한테 우리가 시키는 일들을 보면 위에서 누군가 시킨 일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시켜요. 뭐 썸네일 이거 좀 내 말 요약해서 썸네일 좀 뽑아봐. 야 이거 썸네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이거 다시 해봐. 야 여기 맞춤법 이거 너 왜 그렇게 해? 막 그러면서 저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텍스트 형태로 완전하게 나온 것 중에 빨리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걸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 나는 지금 내 대본만 해도 바빠 죽겠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미래의 직업 리스트를 어떻게든 막 짜주려고 하는데 애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지금. 애가 작은 일이라도 기획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수정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1등급 아니면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고 앉아있고 애는 딱 봐도 무슨 에너지 효율 등급 4등급이야 막 그런 애를 갖다가 1등급을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애가 이제 엄마 나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엄마 바라는 거 못 맞출 것 같아. 이러면서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거꾸로 물어보고 앉아있잖아. 그러면서 어떤 애 아까 댓글 쓴 거 보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부모가 원해서 난 거라고. 부모한테 가차 돌린 거라고. 부모 탓이라고. 에라이 새끼야 뭐하러 어때 위에다 요청해. 나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그냥. 뭐하러 숨을 쉬어 공기 아깝게. 그러니까 그렇게 남 탓하면서 사는 게 그게 맞냐고. 아니 그걸 남 탓을 하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대체되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막. 그러니까 남들의 감각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남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냥 본인의 감정이 거기 다 써있고 막 그냥 개뿔도 아니야. 무슨 감정 쓰레기통처럼 툭 뱉어낸 거야. 지부모한테 내가 너 원해서 낳냐? 막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너한테 뭐가 발전이 있고.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빨리 대체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가 선택하는 거는 단순해. 여지껏 있는 직업 안에서 생존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준비하느냐.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러면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하던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다른 공부들을 같이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찾고 있지 않고 정말로 나중에라도 활용도가 높은 난이도가 높고 대체되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이는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업이 괜찮다 뭐 이게 뜬다더라 이런 얄팍한 정보만 쫓다가 한 번에 예측이 틀리는 순간 그냥 물어져 내리거든요.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과정을 계획하고 과정을 노력하고 꾸준하게 완료해보는 경험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